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제가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이제 기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렸었습니다. 오늘 주식 소개팅 시간에서는요, 이미 한 차례 시세를 보여준 그런 이제 섹터인데 향후에 한 단계의 도약을 더 이뤄낼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친환경과 전기차 시장의 시대에 맞물려서 엄청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산업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친구는 지금 시대가 부르는 인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친구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든다면 애프터 신청해 보시고 가볍게 차 한잔 하면서 조심스럽게 매수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차례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의 폭발적인 수요 그리고 전기차와 친환경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폭발적 주가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현재의 이 사이클 산업 주기상 한 중간 정도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 있는 섹터의 종목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는 불경기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경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경기를 해결하려고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불경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금리 정책을 쓴다든지 혹은 재정 정책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 정책은 말 그대로 돈을 푸는 거예요. 통화량 M2를 늘린다든지 시중에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로 진행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 돈풀기 정책을 좀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이미 코로나 때 이 방식을 써서 물가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물가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게 되고 경기를 살리기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교환해 가면서 교차적으로 금리 썼다, 재정 썼다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주는 게 좋은데, 사실 재정 정책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돈풀기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코로나 때 이걸 썼기 때문에 고금리 지금 긴축 기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이제 돈풀기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돈풀기는 절대 다수,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이제 혜택이 가는 거였다면 이제는 콕콕 찍어서 특정 산업군의 섹터만 수혜를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금리로 갔을 때는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과 섹터들이 올라갔다면 재정정책을 쓸 때는 특정 섹터, 특정 종목만 콕콕 찍어서 올라갑니다. 다른 애들은 별로 못 올라가요. 그럼 재정정책은 뭐냐면 바로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자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적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나라 곳간을 풀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인프라 사업이에요. 미국도 그린 뉴딜, 그리고 뭐 중동도 네옴시티, 뉴딜 정책이라는 게 과거 이제 대공황을 이제 살렸던 그런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뉴딜 정책의 이름을 따왔죠. 그때 했던 것들이 말씀드렸듯이 뭐 건설이라든지 다리 짓고 그 다음에 인프라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혹은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설 기계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뭐 건자재에 해당되는 뭐 시멘트라든지 페인트도 좀 보시는 게 좋고, 철강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조금 다른 분야예요. 바로 이제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 인프라가 정말 많은데 미국에서 이제 진행했던 인프라가 많지가 않은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인프라를 진행을 하면서 인프라가 이제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인프라를 진행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장 먼저 이 인프라 법안에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먼저 좀 얘기를 꺼냈던 게 뭐냐면 운송, 에너지,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뭐 그 외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주요 가닥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네 분야로서 이제 좀 많이 봤는데, 사실 이제 전력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 쪽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운송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애들도 주가가 크게 튈 만한 요소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력 인프라는 에너지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과거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전력 인프라를 교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전력 인프라라는 게 굉장히 자주 교체가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0년에 한 번꼴로 전력 인프라가 바뀌는데, 지금 이 2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전력 인프라 수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모멘텀을 보더라도 한번 사이클이 돌 때 2차, 3차, 4차 파동까지는 쭉 보여줬었고, 이런 전력 인프라가 수요가 계속해서 진작이 되면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차례 이상의 급등을 장기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이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규 공장 공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680조 정도 건설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력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일단 많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수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뭐 LS 일렉트릭,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LS 일렉트릭도 좀 핵심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진짜 찐 핵심 수혜를 받는 거는 효성중공업이나 HD 일렉트릭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근데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는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고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굉장히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정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갈 거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전력 변압기 생산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로 전력 인프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중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의 경쟁력이 조금 밀릴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반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규제를 받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라든지 중국을 좀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지금 굉장히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한미 FTA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관세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같은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원래는 유럽 쪽에서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유럽이랑 비교한다라고 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철강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03년에서 2005년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전력 인프라 이제 교체를 진행하고, 사실 이제 2023년이니까 근 20년 만에 인프라 수요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그냥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2년 내지 3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향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LS 일렉트릭도 봐드리긴 할 건데, 효성중공업하고 HD 일렉트릭을 중점으로 보시고 대장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장주인 HD 일렉트릭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을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내후년 정도 지금 수주를 기반으로 따졌을 때 작년부터 순이익이 1,600억, 매출은 2조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뭐 1조 9천억, 1조 7천억, 1조 8천억에서 요 정도 선에서 머무르다가 한 4년 동안 그냥 지지부진하고 적자도 오랜 시간 봤죠, 순이익도. 근데 이제 22년도부터 전력 인프라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수주라든지 매출이 폭발되기 시작한 게 HD 현대일렉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력 인프라 수요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이제 쭉 순이익 컨센이 나와 있는데, 내후년 정도 가게 되면 3천억이 넘는 순이익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2조 1천억인데 내후년에 이제 3조 6천억으로 뭐 거의 이 정도면은 50% 이상이죠. 한 70%, 80% 정도의 매출 증가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매출이 22년 대비해서 거의 7, 80% 증가라고 하면 대단한 거죠. 지금 대비해서도 거의 한 50% 정도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영업이익도 2,800억 정도에서 4,300억 정도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또 이제 재무추이를 보더라도 26년도까지도 4조 대까지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6천억 대, 순이익도 제가 봤을 때는 한 4천억 대까지 이제 나와줄 걸로 기대가 되거든요. 26년도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뻥튀기 돼 있는 이제 실적은 아닌가라고 살펴보면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다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이제 내후년 정도 되면 15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이제 뭐 100%대까지 안정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이제 주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내후년 이제 실적 컨센 한 4천억 기반으로 본다라고 해도 7배 정도 수준, 7배, 8배 수준까지 PER이 낮아질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가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주 잔고가 쌓여나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 제가 지금 미국 관련된 얘기들을 드렸지만 중동에서도 지금 이 전력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만 그럴 수가 없는 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20년 전에 전력 인프라 교체했으니까 지금 이제 한국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이제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친환경차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개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전력 인프라가 과거보다 훨씬 더 모멘텀이라든지 파이 자체가 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수요가 맞물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지금 중동까지도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 나오면서 수주를 강력하게 따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또 수주를 따냈던 이력이 있죠.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또 유리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 중동이랑 미국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국가들도 전력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미국이랑 중동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가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적인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가 정말 신나게 올라갔어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정부 사업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되고 국가 사업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월 달부터 9월 달, 10월 달까지는 잠시 쉬어가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드렸어요. 과거에 제가 2022년도에도 현대일렉트릭은 추천드린 적이 있었고 21년도에도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또 쉬어가는 흐름을 그치고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은 사실 지금 큰 돈을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매할 물량을 미리 빼놓고 평소 매수하던 물량의 한 절반 정도만 접근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가는 종목이 효성중공업인데, 이 기업도 이제 변압기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설비 여기 나오죠. 전력 산업의 핵심 설비인 변압기랑 차단기, 산업 생산 설비 등에 필요한 전동기, 기어, 이런 걸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각가지 종류의 변압기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에너지 사업에 계속 발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랑 같이 수소 쪽으로도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똑같죠? HD 현대일렉트릭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한 3달 정도 주가 흐름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매물대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효성중공업도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작년에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한 3달 동안 올라간 게 최근 이제 상승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달 동안 쉬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한 3개월 오르고 3개월 쉬고 있는 흐름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쉬어가는 흐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을 보더라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효성중공업을 보시게 되면은 시총이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26년도 보게 되면 매출은 6조, 영업이익은 6,800억, 순이익은 사실 뭐 4천억 이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4,500억에서 5,000억 정도 순이익을 이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26년도 순이익을 끌어다 쓴다라고 하면은 PER 솔직히 10배가 아니라 뭐 8배만 산정한다 그래도 한 4조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총. 그러면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이 1조 7천억이니까 현재 주가에서 최소 50%에서 더블 정도, 100% 정도 수익률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증시가 무너진다거나 추세가 깨져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반전을 해주는 자리에서 추매를 또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라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 컨센을 보면서 잘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 무리하게 답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이제 매수를 접근해보고 빠질 때 크게 담는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졌다가 반등 주는 시점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좀 조정 구간을 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좀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가 올라가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흐름은 나와도 추세가 깨지면서 무너지는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HD 현대일렉트릭은 작년부터 이미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터지기 시작했지만 효성중공업은 이제 올해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LS 일렉트릭도 보게 되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 종목은. 왜냐면 좀 너무 과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시총이 지금 1조 9천억 정도 되는데 내후년 25년도 본다라고 해도 순이익이 한 3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뭐 주가가 최근에 고점 찍었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거의 막 4조 가고 이랬으니까 저평가에선 좀 많이 멀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게 떨어졌습니다, LS 일렉트릭은. 근데 오히려 이렇게 또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또 추세를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지금 전력변압기라든지 전력인프라 수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세 종목이 거의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도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으면서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대장주가 좋고 먼저 앞서 나가는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현대일렉트릭이 저는 괜찮을 것 같고 밸런스가 좋은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 효성중공업 그리고 과대낙폭 종목 그리고 이제 더 떨어질 만한 데도 없고 다시 들어 올릴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격 부담이 적은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 LS 일렉트릭에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평가 정도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효성중공업이 가장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 일렉트릭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개념으로 봤을 때도 역시 이제 현대 일렉트릭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주식 소개팅에서 준비해온 전력인프라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딱 3종목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혹시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돼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부담되는 종목들 안 들어가면 그 종목들이 더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슈팅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2차, 3차 슈팅까지는 최소한 보여주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이나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차 파동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2차, 3차 파동이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또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존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2차, 3차 파동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셔가지고 큰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구독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그리고 응원 댓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달아주시면 더 알찬 내용 돈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